박은실 캐스터,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냉장고 온도, 적정 온도가 25도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읽어 먹을 때는 읽어 먹어야지. 3주가 넘었는데. 아니 그만두고 싶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서 요즘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 바나나. 진짜 맛있어. 먹고. 내가 오늘 이 상추도 먹고 우유도 먹었는데 왜 잠이 안 오는 거냐고요. 정말 꿀잠 자고 싶습니다. 맛있네. 부인, 일로 와봐. 이 매끈한 피부, 시원한 감초. 내 사랑. 시원해. 여름철 밤잠을 방해하는 불청객.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시원하게. 저는 죄송한데 검은색이네요. 어둠의 그림자. 김수영 캐스터 오늘 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죽부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여러분들의 활약 때문에 우리 캐스터의 수다의 인기가 마냥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알아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YTN에 편성이 됐다 그래요. 안골이 다니고 외형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끼를 YTN 웨더 채널만 보내기엔 좀 아까웠잖아요. 많이. 넓은 물에서 좀 맞아요. 놀아야죠. 그래서 YTN에서 이런 프로도 하는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다시 분발해서 네. 더 네. 많은 웃음과 정보를 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새 너무 덥죠? 더워요. 7월이 됐어요. 더워요. 그래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요새 어떻게 밤잠들 많이 설치고 그러시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땀이 많고 열이 많거든요. 교사가 많잖아요. 네, 조금 있는데요. 일단은 뭐 찬물로 좀 많이 씻기도 하고 네.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정말 못 자겠더라고요.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 절전하셔야 근데 돼요. 그게 정답인데 사람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전기세도 맞아요. 살아야 정기세죠. 맞아요. 타이머만 틀어놓고 잤는데 네. 꺼지면 또 깨고 막 그러죠. 네, 맞아요. 저 같은 그렇더라고요. 경우에는 아직 에어컨은 켜지 않으려고 이제 유부녀다 보니까 생활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까먹었었다. 알뜰하셔라. 자꾸 까먹어요. 네, 까먹으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거실에서 이제 이불 펴놓고 네. 창문 다 열고 어머나. 통풍 되게 하고 자고 있어요. 좋네. 근데 저희 집은 거실이 없어요. 그래서 키는 거예요. 불쌍한 척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열대 때문에 밤잠 못 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럼 윤유라 캐스터가 먼저 열대 기준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 좀 해줘요. 좋습니다. 열대야가요. 뭐 어떨 때 열대야라고 얘기해요? 잠 잘 안 올 때, 밤에 그렇죠, 더울 밤에. 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준이 25도예요. 네. 그러니까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 사이에 기온이 보통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잠 잘 자기 위해서 네.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를 열대야라고 하고요. 그 네. 기준점이 몇 도다? 25도. 25도가 이렇게 중요한 온도인데. 이게 한국어로 되네요. 25도는 뇌리에 콕 고요. 박혔어요. 네. 열대야라는 용어는요, 일본의 한 기상 수필가가 만들어서 네.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기상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 뭐 이런 데 없어요? 영어는 캐나다 없어요. 없나요?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에도 없고요? 텐 바스켓 뭐 이런 거 아닌가? 어지럽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열대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주도를 빼놓고 갈 수 없는 아우, 게 그쵸. 올해 기상관측 이래로 최초로 가장 빠른 시간에 지금 열대야가 나타났어요. 5월 5월에. 28일이었는데 네. 그때 제주도에 25.3도를 기록하면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1984년 6월 6일 이후에 가장 빠르게 나타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평년보다 한 달 정도 열대가 빨리 온 건데 그러니까 올해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근데 열대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쵸. 그럼 이게 왜 낮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아니 햇볕에 네. 의해서 낮 기온이 아무리 높게 낮 동안 상승한다고 해도 네. 사실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서서히 떨어져요.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새벽 5시쯤 되면 보통은 좀 서늘하고 선선하고, 선선하기 예. 마련인데 그래요. 예. 이게 열대야 말한 것처럼
25도 이하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잖아요. 네. 아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윤유라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네. 장마가 끝난 뒤에 보통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죠. 맞아요. 그럼 7월 초부터 이쯤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 네. 그 정도. 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장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했죠. 재점검 들어갑니다. 네. 자, 장마 전선을 만드는 두 개의 기단 무엇일까요? 알죠. 오치케랑 북태평양이죠. 정답이에요. 훌륭하네요. 무시하신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달리고 자. 싶으신가? 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영어가 생활화됐어 보이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어 네. 공부도. 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오츠크의 기단은 저온 다습하고 네.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하죠. 네. 이 두 개 기단이 세력을 계속 다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장맛비를 뿌리게 되는데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압이 확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계속 덥고 무더위가 그쵸. 본격적으로 기승을 네. 부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습도가 열을 잔뜩 머금고 있다가 밤사이에 착 방출을 하면서 네. 열대야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해요. 네, 또 열대야는요. 교외보다 도심에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도심에는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공열이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여기 아스팔트가 열을 잘 흡수하는데 네. 그게 쉽게 또 잘 뜨거워져요. 맞아요. 그게 또 열이 금방 또 식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뭐라고 하죠? 열섬 효과 열섬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온실가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또 이렇게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단열 현상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작년 열대야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열대야의 기준이 25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열대야라고 30도를 웃돌 때 최저 기온이 밤사이 기온이요? 밤사이 기온이 강릉 같은 경우가 30도까지 올랐거든요. 맞아요. 30도에 그랬어요. 머물렀거든요. 안 네. 떨어지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초열대야라는 말은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처음으로 작년에 나타났어요. 따지고 보면요. 작년에 서울의 경우 네.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돈 날이 네. 딱 하루에 불과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낮 네. 동안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덥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았던 건데요. 작년에 또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그 습도가 이불 역할을 해줘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작년에 네. 열대가 무척 심했군요.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 뭘 하나 준비해왔어요. 아니, 헐. 그 여태까지 열대야 발생 일수를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네. 이걸 보시면 1994년에 역대 1위로 한 36일 정도가 발생했었는데 네. 그 뒤에는 보면 한 10일 내외 정도의 열대야가 발생하다가 최근에 2012년하고 13년에 21일을 넘어서서 요새 네. 최근에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면 열대야 발생하면 수면 장애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또 지난 5월 말에 수도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요. 또 한번 이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네. 더위에 따른 수면 장애 및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응답자의 53%가 폭염 때문에 이상 신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이상이. 네, 맞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수면 장애고요. 맞아요. 네,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면 일의 능률 및 집중력 저하 그리고 네. 두통, 탈진 등으로 고온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면 장애를 더 겪고 있고요. 또 남성은 일의 능률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나 두 개 있어요. 나 두통이랑 수면 장애랑.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는 여성이 더 많고 네.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건 근데 나는 남성이 더 남성인데 왜 이렇게 잠을 저도 못 자지? 나 잠을 못 자니까 요새 내가 이렇게 멍한 게 내 얼굴 좀 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뵀을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잠깐만요. 근데 무엇보다도 네. 우리가 보니까 1994년에 엄청난 기록인데 네. 94년의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이름하여 응답하라. 1994 여름. 아니, 그냥 하셔야죠.
우리 분장해 보니까 네, 1994년 생각나는데 네. 너무 촌스러워요. 아니 근데 왜요? 아니 세련되지 세나 씨 봐, 않았어요? 세나 씨 이거 너무 디테일 살리지 않았어? 껌 씹지 마세요. 아니 껌을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저런 이모 봤어. 여기 수박 먹다 흘린 이모. 그러니까 아니 껌 보통 씹어본 게 아닌데. 그럼요. 자연스러워요. 뱉어주고. 좀 아, 붙여봤어요. 근데 정말로 대단한 게 방장님 저 붉은 악마 이후로 진짜 못 정말 봤었는데. 최고, 아니 최고. 1994년 이런 그리고 이런. 이거 안경은 딱 있어요. 1994년에 뭐가 있었냐면 네. 김건모의 핑계. 그렇죠. 내게 이런 핑계 대지 마 있잖아. 그래서 힙합 레게 막 네. 이런 때가 1994년 굉장히 아니, 그래서 근데 막 그것보다도 청자켓 막 이런 거. 예, 입고 요즘에 입으셨어요? 아니 나이가 또 해운대 있었네.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튜브 빌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컨셉으로. 아, 그렇게 보여요? 아니 사실은 네. 94년은 그리고 약간 그거 힙합. 알아요? 이거 삐뚤어져. 아니 이게 작아. 옛날에 끼던 건데 내가 볼이 넓어져가지고 이게 자꾸 미끄러 내려지네. 1994년 여름이 굉장히 사실 특이했었잖아요. 아까 과거에서도 더운 그렇고. 걸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아까 DJ 한 게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네. 1994년 여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느끼하다. 현실이 왜 이래? 떼볼게요. 요즘 자꾸 떨어지는데 아니, 떼봅시다. 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찜통 더위였어요. 네. 밀양이 39.5도, 서울이 38.4도였는데 이때 그 폭염 일수가 평균이 네. 29.7일이었습니다. 30일에 육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모아놓고 보는 맞아요. 폭염이었다는 얘기죠. 서울의 경우에서도 33도 폭염 기준이죠. 넘어간 날이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이나 이어졌어요. 정말 엄청난 계속해서 기록이네. 더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면 네. 더위로 인해 3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에서만요? 네, 맞아요. 1901년부터 2008년까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 중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2위가 1936년 태풍이었는데요. 네. 그때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요. 사람 더위 일반적으로는 때문에. 태풍 때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줄 그렇죠. 아는데 그럴 것 태풍의 같은데. 3배 이상이 폭염으로 맞습니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분장하고 진지한 얘기하니까 네. 너무 웃긴다. 아니 갑자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지해졌어요. 어색해요? 3위는 한번 제가 네. 뜯어볼게요. 뜯어주세요. 네, 3위. 3위입니다. 서울 열대야 36일 기록. 이야. 대화가 네. 36일. 1994년 여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1994년 여름에는 이렇게 더위가 쭉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서울 밤이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14일 연속 네.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열대야가 나타난 날을 다 모아봤더니 무려 36일이나 됐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정말 직장인들은 더워가지고 점심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한여름에 이 한낮에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알죠? 찜통이죠, 아, 완전히. 좀 숨이 탁탁 막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맞아요. 더위가 그런 이어졌다고 날씨가 합니다. 계속됐다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정말 그 성황리에 마친 응답하라 194라는 드라마 배경도 이 1994년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때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 드라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막 더워서. 에어컨 키다 혼나고 막 그런 얘기 정말 더웠던 해인데 네. 이때 이렇게 더위가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마 기간이 유난히 짧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뭐 7월 초에 겨우 75mm의 비가 내린 뒤에 네. 여름 내내 가뭄이 쭉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태풍이 좀 빨리 왔으면 이런 생각을 오히려 했을 정도로 좀 너무 그랬으면. 더웠다고 하고요. 이걸 또 다행이다라고 표현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2차례 정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는데 그 네. 태풍 별명이 또 효자 태풍이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갖다 주는데 오직했으면 네. 사실 태풍을 다 기다릴 정도로 엄청 더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날씨 경영에서 좋은 사례가 94년이 그래서 그런지 네. 어떤 모 회사에서 미리 예측해가지고요. 에어컨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딴 데는 에어컨은 없어서 못 팔았는데 그 회사는 대박을 터뜨렸던 게 그러니까 날씨 마케팅의 가장 좋은 사례가 94년에 그 날씨 마케팅이 항상 나와요. 참 이렇게 말씀 중에 참 죄송한데 웃긴 게 이런 복장하시고 약간 조상이 같기도 하고 빡빡이게 빡빡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에서도 여기다 수박씨 붙이고 어떻게 껌 씹지 이런 마세요. 전문적인 어떤 아니, 내용들을 전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1994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요. 너무
94년이 하시죠? 정말 그래요. 아니 네. 그런가? 아니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잠깐 이렇게 저희랑 네. 웃으면서 네. 94년 한번 떠올려 보셔도 그러니까 94년이 아련한 추억. 기사학적으로는 엄청난 기록을 가진 그런 그러네요. 해였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열대야 때문에 네. 잠 못 이룬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저는 요새 열대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면 장애 때문에 네. 이렇게 멍하고 요새 네, 그러니까요. 요새 수면 장애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일단 뭐 밤잠 못 자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짜증나고. 맞아요. 그리고 짜증 많이 나고 짜증나고 얘기한 일도 좀 것처럼. 안 되고. 맞아요. 너무 잠을 못 잃어서 네. 요새 보니까 수면 이런 센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담 받으려고 내 전화번호 좀 따놓은 게 있는데 우리 원장님한테 연결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부분 좀 이 수면 장애에 대한 수면 것들, 센터요. 뭐 수면 센터라는 게 있는지 몰랐죠. 네. 몰랐죠. 제가 그래서 우리 원장님 연결해 있거든요. 어. 저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기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진규 원장입니다. 아, 네, 한 원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원장님 우리가 오늘 열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네네. 밤잠을 제가 요새 잘 못 자니까 네네. 너무 사실은 이 멍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전국 방송에서 멍 때린다는 말을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밤잠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장님. 네, 너무 중요하죠. 네. 네. 어떻게 중요해요? 밤에는 우리가 이제 잠을 자야 그 다음 날 그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에너지하고 네. 이제 활력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인 그 다음 날 힘을 주는 게 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네. 저희 신랑이 맞아. 이렇게 밤잠을 잘 못 자요. 네. 더위를 또 많이 타다 보니까 어. 그래서 눈 뜨면 계속 바깥에 거실에 나가서 자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 침실의 최적 환경은 어떤지 너무 야한 질문을 하신다. 아니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네, 원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여름에는 우리가 한 26도 정도 그 실내 온도를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습도는 50% 정도 맞추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온도는 너무 춥게 하면 오히려 또 잠을 깨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깥이 너무 덥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차이 나게 26도 정도 실내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저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잠을 잘 못 자고 있거든요. 수면 장애가 좀 있는데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잠은 아침에 결정이 나요. 네. 아침에 2000룩스 이상의 햇빛을 보고 15시간 뒤에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네. 그 잠을 못 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아침에 외출 시간이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 시간을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보고 15시간 뒤니까 아침 8시부터 9시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햇빛 보면 밤 11시에 졸리거든요. 네. 근데 15시간 뒤에 밤이라고 생각하려면 어두움에 노출돼야 뇌가 밤인 줄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밤에 형광등 켜고 인터넷도 하고 네. 또 활동도 밤 늦게까지 하면 얘가 15시간 됐는데도 화나기 때문에 밤인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한 시간에 햇빛을 보고 밤에는 밤답게 일찍 귀가하셔서 어두운 환경에 미리 노출시켜 주시면 수면 리듬이 깨지지 않고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도 좀 정해진 시간에 잔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네, 원장님 하여튼 그 수면센터 저희 사실은 요새 열대야 때문에 환자들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처법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외에 우리 캐스터들의 좀 노하우 같은 거 없어요? 저는 하나 있는 게 제 네. 친구 중에 정말 열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다가 너무 더우니까 일어나서 찬물 껴안고 그대로 자요. 나도 그러는데? 네,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나 항상 그러는데 그래서 나 네. 진짜 아니 근데 우리 박은식 나 캐스터 그렇게 생각보라서. 등목을 즐겨한다고. 그냥 누워서 한번 더. 누가 물풀어줘요, 누가? 동생이 우리 딸만 셋이니까 딸 셋이서 등목하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줄 서서 몸이 좋은가 봐요, 다들. 몸짱이에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찬물을 껴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찬물을 딱 껴안았을 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시원하죠.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피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몸 안에서는 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을 더 오히려 낸다고 해요. 좀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차라리 좀 약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더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열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도 빼앗아 가고 이 몸을 맞추기 위해서 몸 안에가 시원해지는 거죠. 또 뭐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 있어요.
유라 씨. 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혼자만 알지 말고 얘기해줘봐. 제가 오프닝에서 먹었잖아요. 바나나. 바나나가 자연산 수면제라고 불릴 정도로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의 이완을 돕는다고 맞아, 해요. 그 밖에 뭐 체리도 좋고요. 네. 그리고 상추. 아까 우유도 먹었죠, 우유. 우유도 좋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먹으라고 네, 네. 하잖아요. 호두도 호두.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나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바나나도 그런데 네. 키위도 좋다 그러던데. 난 키위요? 키위가 무슨 과일 수면제라는 얘기 들은 적 아, 있고요. 그래요? 또 둥글레차도 좋다 그래요. 둥글레차. 정말 배불러서 못 잘 것 같아요. 또 뭐 몸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쿨링 있고. 제품이 요즘에 좀 많이 또 다양하게 출시가 쿨링 되고 제품. 있고 역시 뷰티 전문. 죽부인. 쿨 티셔츠 죽부인. 그리고 또 뭐 이게 다양하게 바르는 것도 있고요. 네. 쿨 티셔츠나 속옷 같은 경우에는 입기만 해도 체감 온도를 3도나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 대단하죠? 전력 소비를 좀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겠어요. 소울 랩시 뭐 이런 거 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요즘에.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들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이 많아서 네. 열대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잘 대처해도 그래도 우리가 슬기롭게 여름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열대야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또 열대야 하면은 저는 뭐 냉방에 대한 것도 괜찮을 것 별 같기도 생각 하고. 없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장마 네. 뭐 저희 열대야 웬만한 여름의 기승인 거 대부분 했거든요. 네. 하나 뭐 남아 있어. 하나. 하지 마. 기장의 무기가 있어. 아 근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태풍. 불청객. 태풍. 올게 오고 있구나. 올게 올 거 태풍 그럼 다음에 태풍 얘기 해볼까요? 좋아요. 네. 올해 사실 엘니뇨가 있어가지고 뭐 슈퍼 태풍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뭐 태풍이 강도가 좀 세진다 또 많이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네. 다음 주에는 태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죠. 좋습니다. 네. 네. 이 본격적인 이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이 더위 때문에 예민해질수록 이 더욱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짜증이 날 때 마음속으로 딱 셋을 센 후 미소를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됐어.